조가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9월 29일 오전 11시입니다.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국가 기능이 근본적으로 여기저기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일 한번 되짚어 볼까요? 검찰청이 폐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수사를 할지,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채 무작정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사실상 국가 행정이 마비가 됐습니다. 실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화재 사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애시당초 그 배터리가 장착된 장비와 데이터 서버를 한 공간에 두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산망의 이중화 작업, 지난 10수년간 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지리적 분리, 지금 대전에 전산센터가 있는데 공주에도 전산센터를 하나 더 짓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식의 지리적 분리가 진작에 있었어야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다른 곳에서 바로 가동이 가능한데, 이런 지리적 분리 대체 여태 뭐 했느냐, 여태 그 예산을 다 어디에 썼느냐, 이런 한심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국가 행정이 마비되기까지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 어떤 기능에 있어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런데 아직도 여야는 내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탈원전 시즌2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지금 겨우 수명이 설계 수명 40년 된 고리 2호기, 그런데 수명 연장 지금 신청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연장을 또 연기했다. 사실상 40년만 쓰고 멀쩡한 원전을 또 해체하려는 1호기와 마찬가지로 고리 2호기도 더 이상 수명 연장하지 않고 여기서 스탑시키는, 저 멀쩡한 원전을 또 해체시키는 이런 미친 결정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부 졸속 개편안으로 아까 검찰청 폐지가 된 데 이어서 경제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마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자, 기존의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던 예산, 세제 기능, 그리고 어떤 경제정책 수립, 이런 기능들을 갈갈이 다 찢어서 분산시켜서 기재부 없애고 재정경제부를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다른 기능이 다 빠져나감으로써 경제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안팎으로 한미 관세 협상,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 뛰고 주식시장 출렁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떤 리드하고 이끌어갈 경제 사령탑마저 저렇게 없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 일어난 일들 이렇게 쭉 보시면 정말 국가 기능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정권을 잡은 집권 여당은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어디에만 몰두하고 있죠? 근데 정치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거죠. 검찰개혁 하겠다, 사법개혁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 국가가 어디로 가려는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국가 전산망 이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역시나 대안을 제시하는 쪽은 요즘 개혁신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특히나 이 컴퓨터 공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 분야를 워낙 잘 알겠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안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게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지금 가동이 중단된 전산 시스템 647개 가운데 약 500여 개는 복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나머지가 언제 다 복구될지 기약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또 약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지금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할 때가 아니고 그 돈으로 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 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며칠째 정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제안 드립니다.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십시오.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돈도 돈이지만 아니 돈을 퍼부으면 뭐하냐, 이걸 제대로 시스템을 갖출 전문가들이 없는데 아니 이게 아는 사람이 이걸 봤더라면 저렇게 배터리가 있는 장치와 데이터 서버를 한 공간에 두는 저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다. 즉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부 안에. 자, 계속 보시면 평소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던 대통령께서 이제 와서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시는 모습이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17,0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들은 단기간에 재설치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께 매우 솔직하게 알려야 합니다. 일부 시스템은 개발자도 떠났고 문서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소스 코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레거시 시스템들은 복구에 수주, 어쩌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께 거짓 희망을 주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즉, 이 시스템을 설계했던 개발자도 없고 이 시스템 운영 체계 자체가 워낙에 오래된 시스템이다 보니 이걸 다룰 줄 아는 이 전문가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복구에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자, 불이 꺼지고 시스템이 복구된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적 결함을 완전히 치유할 때까지 위험은 계속 존재합니다. 작년 행정망 마비, 2022년 카카오 사태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과거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는 일반적인 젊은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환경과 너무 괴리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민간에서 어떤 쓰는 시스템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 정부 안에서 쓰는 이 시스템은 완전히 그냥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이 민간 개발업자들과 너무나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젊은 개발자들은 최신 기술 스택으로 개발하다가 정부 프로젝트에서는 20년 전 방식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들이 정부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겠습니까?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주기도 너무 느려서 최신 안정화 버전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안 패치와 성능 개선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가 취약해집니다. 17,060개의 정부 시스템이 외주 업체들에 의해 중구난방으로 개발되어 있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개발자들이 떠나버려 그 문제가 생겨도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외주에만 의존하는 현실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자, 첫째,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고가용성 관련 조항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 편성,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적으로 배정한다. 자, 장애 복구와 이중화 비용은 매몰 비용이 아니라 필수 투자이다. 자, 셋째,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자, 대전, 광주, 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자, 네 번째,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젊은 개발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최신 기술 환경과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언어와 기술 스택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민간과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고 있어서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러니까 초기에 개발했던 사람들도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젊은 개발자들이 여기 참여할래야 이 구닥다리 시스템에 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전면적으로 지금 새롭게 모든 것들을 다 구축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디지털 인재 특별 채용으로 핵심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해야 된다. 자,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경고입니다. 국민이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현금을 뿌리는 단기적인 정책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진정한 국가의 역할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런 건설적인 정책에는 여야를 떠나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이 전문가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장동혁 대표 만날 때가 아니고 이렇게 이준석 대표, 이걸 잘 아는 이 이준석 대표를 직접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협력을 구하는, 정말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할 때인가, 지금 대법원장을 흔들고 검찰청 폐지하고 이럴 때 몰두할 때인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합니다.